어제는 요거 서평을 쓰느라고 코스톨라니,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저서인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요거에 대한 서평을 쓰느라고 이제 하마독은 스킵했고, 그 다음에 좀 늦게까지, 속도 안 좋은 김에 늦게까지 써봤는데, 오랜만에 글을 써서 그런가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 거의 한 2시간 썼나봐. 서평을 간략하게 쓰는 거, 뭐 책도 그렇고 뭐든지 좀 쉽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습관을 들이려면 더 쉽게 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즐겁고 재밌게 읽은 책 보면은 제대로 쓰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각을 잡고 한번 나름 제대로 써봤어요. 처음에 말했던 앙드레 코스톨라니, 유럽의 워런 버핏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 다 나이가 비슷했나? 전후도 겪었고, 어쨌든 유럽의 투자 그룹인 앙드레 코스톨라니,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투자서로 뭐 분류가 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에세이 느낌이 좀 있어서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사람이 멋있더라고. 코스톨라니라는 사람 자체가 너무 멋있고, 이게 또 토지를 달고 나서 보면은 너무 토지마저도 여유가 넘쳐 보이고 존경심이 마구마구 생겼습니다. 코스톨라니의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은 딱 요 생각이 들었어요. 투자자는 고통 속에서 피어난다. 이분은 실패의 경험에 대한 값어치를 굉장히 높게 치시더라고. 물론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다 뭐 그렇죠.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다 나서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 경험에서 배워라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어제 이 책을 다 읽고 서평 끝낸 다음에 찾아보니까 25주년 기념 특별판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것도 세트로 구매를 했고요. 소장용으로. 그리고 이제 읽는 거는 중고로 사가지고 중고책에 좀 밑줄 긋고 책 접으면서 읽으려고. 이 책을 늦게 읽은 이유가 표지를 봤는데 너무 이 표정에서 처음 볼 때는 이분에 대해 모르다 보니까 좀 재미없고 지루하고 현학적일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처음 뵙는 분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좀 꼰대 같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 읽고 나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표지에 맺혀있는 옅은 미소가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 그리고 눈도 되게 총명해 보이지만 또 동시에 장난기도 담겨있는 것처럼 보이고, 책을 읽고 나서 이미지가 확 바뀌었어요.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부유함에서 나오는 여유로움이 아닐까. 그냥 이분은 그냥 멋있는 사람 자체가 멋있는 사람이다. 일단 본인이 숏 포지션 잡고 큰 돈을 벌었지만 그게 자신에게 남는 게 없다는 거를 깨닫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숏 포지션을 이제 안 잡은 건 아니고, 이분은 말 그대로 돈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안 잡은 건 아니고 숏에 대한 그 위치를 좀 멀리 거리를 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숏을 잡음으로써 이제 잃었던 적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제목이 나왔어요. 돈은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철학이 멋있더라고요. 투자라는 행위를 매일매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지적 행위이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필요하게 되는 정신적 체조. 그러니까 머리를 계속 쓰게 만드는, 몸은 늙어도 뇌는 늙지 않게 만드는 그런 지적 행위야 전적 체조라고 보더라고. 이게 굉장히 이성적이라는 거잖아. 물론 이제 투자를 놓지 않는다는 건 역시 감성적으로 돈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의미겠고요. 그리고 2번 이상 파산하지 않은 사람은 투자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왜 아까 얘기했듯이 실패해서 얻는 경험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투자로 돈을 번다면 그것은 고통이 따르는 돈이라는 의미이다. 먼저 고통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돈이 오는 것이다. 요게 또 핵심인 것 같아요. 뭐 아래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투자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항상 플러스가 되면 좋겠지만 마이너스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개별 주식 종목을 사든 ETF를 사든 일단 사놓으면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기다리는 동안에 별의별 이슈가 터지면, 국제적인 이슈든 뭐가 이슈든 하면은 마이너스에 박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손실을 버티면서 기다리는 것 자체가 보통인 것 같아요. 이분은 부안애동파랑 소신파로 나누더라고요, 투자자 부류를. 이제 부안애동파 같은 경우에는 대중의 시장의 분위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이렇게 오른다 그러면은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고, 다시 또 안 좋은 소문이 돌면은 악재가 돈다 그러면은 또 우르르 나가고, 이런 게 이제 보안해동파고, 소신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결정을 이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믿고 자신의 소신대로 종목에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보는 그런 부류로 나누는데, 당연히 이제 포스톨라니는 소신파가 될 것을 주장을 하죠. 소신파가 지금으로 치면은 좀 가치 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은 이제 포스톨라니도 기초, 지표, 이제 미래 전망 이런 걸 봐야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뭐 소신파라고 하니 그 소신파가 결국에는 이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투자 부분에서는 필요하지만 달갑게 보진 않더라고요. 뭐 단기 투자자나 아니면 차트 투자자나 뭐 펀드 매니저나 머니 매니저나 이런 직업들, 증권 시장의 활기를 돌게 하니까 필요는 한데 그렇게 좋게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기려면 소신껏 투자를 해야 하는 소신파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4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대요. 이게 있어야 승리를 할 수 있다. 바로 돈, 생각, 인내, 그리고 행운. 이 4가지인데, 뭐 돈은 뭐 있어야겠죠. 투자하려면. 돈 없이 투자하는 거는, 이분은 부채로 투자하는 건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빚이 꼭 나쁜 건 아니죠. 내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더 큰 재산을 만들 수 있고, 그게 내 삶에 위협이 안 된다면은 현명한 레버리지는 꼭 써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또 아까운 게 아니기도 하고요. 커버가 된다면. 근데 커버가 안 되는 부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현금을 1억이 있는데 주식을 2억 원어치 샀다. 근데 그렇게 해서 벌었으면 괜찮아. 근데 벌지 못하고 악재가 터져서 청산을 해야 돼요. 반대매매가 걸렸어. 그러면은 온전히 빚만 남는 거잖아. 그런 것들은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온전한 자기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부채가 없을 때 이제 이분은 돈이 있는 것으로 봤었고요. 물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본인도 신용 거래를 해서 주식을 사고 이랬지만, 악재가 안 좋을 때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위기를 못 넘기면은 신용으로 가져온 것들은 전부 다 빚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소신파에게 있어서 돈이 중요한 이유는 리스크 방어용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인데, 여기서 생각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이제 주식 사기 전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주식을 사기 전에 충분히 이 주식을 내가 살 가치가 있느냐, 내가 이 주식을 왜 사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상상력을 가져야 이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혹은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를 할지, 아까 고통이 따른다고 했으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뎌낼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생각과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믿는 것. 괜히 소신파가 아니죠. 자신의 생각을 믿어야지 그 투자는 방향이 어떻든 간에 자신에게는 옳은 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라는, 이게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언급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인내인데, 포스톨라니는 본인한테 누가 투자 방법에 대해서 물으면은 국제적인 우량주를 사놓고 수면제를 먹은 후 몇 년 동안 푹 자라고 조언을 한대요. 그만큼 부안해동 하지 말고, 그 시장 분위기에 부안해동 하지 말고, 국제적인 우량주라는 것은 시간이 얼만큼의 시간 동안은 계속 성장하고 버티고 돈을 벌어다 주는, 가격이 결국에 오를 애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악재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믿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냥 수면제 먹고 푹 자고 일어나라. 그러면은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 같아요. 포스톨라니가 아까 말했던 고통, 그 고통을 견디려면은 무조건 인내가 필요하다. 아무리 돈이 있고 생각과 상상력을 믿어도 후에 기다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 생각이 맞았구나만 확인할 뿐이고, 처분해버렸으면, 그 전에 오르기 전에 처분했으면 수익이 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행운은 이제는 누구나 다 동의할 만큼 행운이 없으면은 노력이 생각보다 무가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운은 어느 정도 따라줘야 돼. 운이 따르지 않으면은 진짜 돈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버텨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은 이 모든 나머지가 홀랑 날아가 버릴 수가 있죠. 처음에 악재가 하나 터졌어, 운이 없어서. 그러면은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게 2개, 3개의 악재가 계속 터지면서 점점 내 눈에 보이는 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만 되면 이제 의심이 하나가 박히는 순간 인내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행운이 어느 정도는 있어줘야 된다. 행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인내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4가지는 다 이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무한해동파가 된다. 아무리 생각이 있고 인내를 할 수 있고 행운이 따라도 뭐 돈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투자를 못 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내가 이걸 샀더라면 나는 부자였겠네. 그냥 이 생각 망상 속에서만 이제 부자가 되는 거고, 공책 부자가 되는 거고. 만약 생각이 없으면은 뭐 제가 볼 땐 생각이 없으면 인내도 못 할 것 같긴 해요. 아니면 인내를 할 수는 있겠지. 행운이 따라주면은 그게 이제 자기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운이 좋아, 나는 그냥 내가 사는 건 다 되네 하고서는 그런 초심자의 행운 같은 자만에 빠질 수 있고, 인내가 없으면은 뭐 단타 치겠죠. 운빨로 단타 치는 게임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게 점점 금액이 커지면은 손실도 커질 수 있고요. 언제 손실 봐도 이상하지 않고, 행운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그냥 슬픈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내가 중요하고 고통이 따르지만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라고는 안 해요. 만약에 본인의 믿음이, 그 주식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렬해, 이거는 무조건 언젠가 올라.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악재들 다 견디면은 분명히 빛을 볼 날이 있을 거야 라는 신념이 진짜 굳고 단단하면은 그냥 계속 견디면 되는 거고, 막상 그런 믿음으로 시작을 해놨지만 저는 이제 제 기준에서 보면 카카오가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면서 카카오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이제 배를 버려라 하고서는 바로 배를 버렸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제가 저 혼자 잘못 뛰어내린 거를 깨달았지만 항구가 가까운 줄도 모르고 상어가 있는 곳에 뛰어내렸죠. 그냥 손절을 쳤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 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배가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버리는 그런 유연함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투자자는 단단하기도 하고 유연하기도 해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임팩트 있었던 부분이 또 사야 할 때와 팔아야 할 때를 딱 짚어준 거.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되냐, 이게 사실 진짜 너무 어렵잖아. 주식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근데 그게 정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경험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결정하기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되게 어쨌든 감명을 받았는데, 이걸 보고서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탁 맑아졌어요. 새로운 주식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냥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생각과 상상력을 그냥 총동원해서 전략을 짜서 진입하면 돼요. 그때 이제 기초 지표라던가 아니면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업의 비전들을 보고 이 정도면은 이 가격보다 더 오르겠는데, 이 가격 이 정도면은 살만한데, 싼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들어가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 조언하는 거는 1년에 일단 추세를 보라고 해요. 이 추세가 상승 추세인가 하락 추세인가. 만약에 상승 추세에서 떨어졌다면은 뭐 조정 국면일 수도 있지만, 하락 추세에 걸렸다 그러면은 바로 물리잖아. 일단 추세를 보고 그 추세에 맞춰서 이제 생각과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전략을 짜고 진입하면 되죠. 근데 이제 기존 주식들 중에서도 많이 오른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주식들은 어쩌면 이미 이후 몇 년 혹은 몇십 년의 성장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추세를 보고 계속 상승 추세라면 들어가도 괜찮지만 아니라면은 좀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이제는 이거 지금 쓸 때는 과거에 사놓은 주식, 예를 들어서 추매나 매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주식도 이 기준에 보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사놓은 주식이 있는데 지금이라면 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그것을 팔아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봤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다고 쳐. 근데 지금 가격에 만약에 내가 새로 진입할 때 이 가격이면 살 것 같아. 그럼 추매를 하면 되고요. 이 가격에는 나는 안 살 것 같아. 그럼 매도를 하라는 거죠. 이건 새로운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새로운 주식도 과거에 가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에 비해서 지금 가격에도 내가 들어갈 만한가? 이 가격에 내가 지금 살까? 살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 가격에 안 살 것 같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면 손실은 안 보니까 다른 주식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 이런 기준들을 딱 제가 볼 때는 되게 명확하게 딱 짚어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점점 본인의 지식과 실력과 경험을 늘려가면 어느 정도 투자를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포스톨라니는 또 주가는 이제 상대적인 거라서 누군가가 삼성전자를 5만원에 샀다. 그럼 지금 가격은 초고점이죠. 근데 누군가는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미래 20만 전자일 때 샀다. 근데 지금 14만원 됐어.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싸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가격을 자기가 사는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거는 포스톨라니가 말하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기준은 기업의 지표와 미래 전망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가치 투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절하게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언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지 그거를 포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데요. 요거 책에서 이 부분만 찾아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글만 본다고 해서 이해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매크로 경제나 아니면은 다른 책들 그리고 주식의 추세 이런 것들을 요런 걸 보면서 보는 눈을 길러야 되지 않나. 이 모형에 빗대서 보면 지금은 이제 상승기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A3에 왔으면 다 팔고 기다리다가 B3에 와서 조정 국면이 끝나고 바닥이라는 생각이 들고 반등이 남았을 때 그때 이제 사는 건데 지금은 금리나 이런 별다른 신호가 있나? 금값은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하지만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또 참고로 보면은 판단을 더 쉽게 명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누가 정말 좋은 투자할 게 있다. 여기 투자해라. 이제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 그럴 때 이제 참고하면 좋을 조언이 특별한 투자 조언이 있다면 그 반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야, 이 주식 진짜 전망이 좋아. 나중에 제약회사 사면 신약이 나온대. 그다음 전자제품이면 신제품이 나온대. 막 이러면서 특별한 투자 조언을 해주면은 사라 그러면 팔고 팔으라 그러면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네. 예전에 읽은 책 중에 헛소리에 관한 책이 있거든요. 똑똑하게 생존하기. 이 책도 재밌게 읽었는데요. 컬링 불씨. 이 책에서 나온 것 중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너무 좋거나 너무 나쁘면 그거는 헛소리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이게 어떤 거 무조건 돈을 번대요. 너무 좋잖아. 그러면은 그건 헛소리일 확률이 높다. 제가 쓴 평도 있네요. 알라딘에도 남겨놨었는데 예전에 진짜 이렇게 열심히 잘 썼지. 투자에는 이제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 결과만 존재를 하죠. 수익 또는 손실. 한 푼도 안 오르고 유지되는 것도 있지 않나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잖아.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 거는 결국 손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익이 난다면 좋지만 손실이 나도 실망하지 말고 이제 포스톨라니를 비롯한 많은 유명한 투자 구루들, 사업 구루들의 경험들 이론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버티는 거죠. 인내를 기르고 모두 다 이제 실패 속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더 크게 성장을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누구나 돈을 벌었을 거니까 앞에 언급했던 포스톨라니의 이제 말을 보면서 인내심을 길러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로 돈을 번다면 그것은 고통이 따르는 돈이라는 의미이다. 먼저 고통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돈이 오는 것이다. 진짜 재밌는 책이에요. 글도 너무 유머러스하게 잘 쓰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요거를 꼭 이해되시면 투자 입문서로도 좋은 것 같고요. 아니면은 본인의 투자 철학을 정립할 때 또 투자 철학에 대한 이제 개념을 좀 잡고 싶을 때 그럴 때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고 다음에 또 재밌게 읽은 거, 또 임팩트 있게 읽은 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평을 써보고 싶은 책들을 읽게 되면은 또 비정기적 독서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